땅에서든 물에서든 하늘에서든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노동자와 피해 국민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많은 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부터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예. 뭐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제 도로에서 이제 피해자를 이제 응급처치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한 달도 더 전에 아 그래요? 예,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음, 교통사고 현장이 목격을 하고 경찰차가 아직 오기 전이니까 아 빨리 가서 환자가 얼만큼 다쳤나 먼저 봐야겠다. 왜냐하면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좀 심각한 환자를 워낙 많이 목격을 그쵸. 했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차 안에 트렁크에 소방 가는 시절부터 항상 싣고 다니던 그 응급처치 가방 이런 걸 들고 그냥 뛰어가서 환자 상태를 보고 사고 상황 어땠나 이 말씀 듣고 119 신고했냐. 그냥 국회의원 됐어도 그냥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크게 많이 안 다치셔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그 응급처치나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저만큼 했을 것이고 일반 지나가던 일반 시민분들 목격자분들이 와서 교통안전 통제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했을 일인데 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주목받는 게 참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 해야겠다. 총선에 출마한 계기는 어떤 계기로 출마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0년에 소방서에 그 소방관으로 합격했고 2008년부터는 의무소방으로 또 소방서에 있었어요. 네. 그냥 12년 가까이 사람을 구하는 현장에만 이제 있어 왔는데 소방관을 꿈꾸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멋진 모습만 기대하며 상상하며 왔지만 지키고 구하는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많아요. 내 눈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 구할 수 없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그렇죠. 굉장히 참담한 직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운명적으로 이건 피할 수 없었겠다 하는 사고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아 이거는 법과 제도가 조금만 달랐으면 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의 이런 슬픈 비극과 눈물을 이 세상에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아 이것들이 이렇게 바뀌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게 바뀌려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가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법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던 차에 세월호 사고 참사 이후로 해경이 잘못했으니까 해경 해체, 그쵸, 예. 또 소방도 비슷하니까 소방도 해체, 말도 안 되는 행정 조직을 만들면서 그 밑에 현장 출동 조직들을 다 넣어서 지휘를 하게 하겠다. 그쵸, 정말 현장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그쵸.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이 소방청도 독립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소방을 좀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국가직 소방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인지 나갔더니 또 방송이나 인터뷰나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 요청이 들어올 때 이것이 왜 국민 생명 안전에 이게 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일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노출이 늘어나고 현장의 소방관 마음은 그대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보고 이제 그쵸 이 사회를 더 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서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이 왔던 것이고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사회를 더욱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구나.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확신이 없은 상황이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기회라면 책임지고 해야 내가 그동안 뱉어온 말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다라고 좀 보세요? 우선 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 부분에서 가장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유독물질 같은 것에 수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인데 그렇죠. 직업상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특이 질환, 특히 희귀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렸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그 순직, 위험징후 순직, 공상 이런 것들이 당연스럽게 인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그걸 이때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입증 책임이 그 피해자와 아니 우리 직원과 네. 병에 걸린 직원과 그 가족이 재판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아,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표창원 의원님이 이제 그런 순직 소방공무원 순직 공사에 관한 그 법률을 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현 정부의 노력으로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충원이 돼서 지방에 이제 부족 인력들이 일부 충원이 돼. 예 됐지만 그 인건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부는 국가직인데 예산은 지자체에서 아, 예,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재 경찰 개혁, 권력 개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방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산에 있어서도 현재는 이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만 의존해서 인건비를 어떻게든 감당을 해보자 그러니까, 하고 네. 있지만 이게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아니다. 이젠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독립회계로서 이 소방에 있어서 예산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싶고 소방법만 바꿔서는 소방관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쵸, 사람 네. 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건축법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개선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숙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1호 법안은 2천 물류창고. 네. 예 원래는 제가 준비하고 싶었던 1호 법안은 이 화재 재난 현장 그러니까 화재뿐 아니라 수많은 사고 재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거는 약자들이었어요. 네.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네.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또 어린이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 또한 고시원, 쪽방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재난에서 상황에서 더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실제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1호 법안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4월 29일이었나요? 네. 참 한익스프레스 냉동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참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했던 것이 처음 겪는 사고면 그렇죠. 놀라고 당황하고 할 텐데 이것이 너무 수없이 과거로부터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 화재거든요. 우레탄 폼, 그런 위험한 가연성 단열재로 인한 그런 폭발적인 연소 확대, 유독가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원인으로 같은 환경에서 사망을 했어요. 항상 정부에서는 당시의 법령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결과적으로 또 반복됐다는 건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험한 가연성 단열재를 더 이상 냉동 창고라든지 공장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데는 이런 정말 치명적인 위험한 자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자. 이젠 정말 바꾸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용접 등 이제 불티가 튀는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궁극적인 책임은 이 환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 그쵸, 궁극적인 그쵸.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 사업주에게 좀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과 또 공사 중인 건물까지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방 관련 법령까지도 그래서 안전한 일터 3법이라고 좀 생명 존중이라는 별칭을 달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재해대책 특위위원장으로 예. 이제 임명하셨잖아요. 소방인으로서 소방관 출신의 최초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기대감도 있으실 테고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대형 화재 그리고 자연 그 집중호우로 인한 그렇죠. 대형 인명 피해 이런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잘 했나 미흡한 점이 없었나 어떤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주가 그렇죠.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뭐 지진, 그쵸. 폭설, 그리고 폭염,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호우의 장마에 정말 이게 이제는 뭔가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 자체가 개편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기후 위기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번 집중호우와 장마가. 그래서 그런 만큼 그 특별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진두지휘를 맡겨주신 것이고 이제 각계각층으로 전문가들 그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이제 개혁 작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의료진에 대한 고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같이 이제 하시는 119 구급대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의료인분들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구급대원들도 보호복을 입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덥고 통풍도 안 되고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메르스 당시에 구급대원으로 그 그쵸, 옷을 예. 입고 출동을 했었는데 6월이었는데도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너무 덥고 지쳐서 에어컨도 킬 수 없고 그쵸.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뭐 의료인들에 대한 그런 처우와 또 이런 개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도 119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이번에 이제 법안 소위에서 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또 넘겼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이런 감염병 이송, 감염 의심 환자들을 이송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들도 개정을 준비해서 우리 구급대원들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그쵸, 예, 준비를 했습니다. 신체가 힘들어지면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게 의료인뿐 아니라 그쵸. 소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아직 시스템이 철저히 못 갖춰졌다. 그쵸.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너무 그냥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 시스템을 바꿔야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되셨는데 이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게 있나요? 우선 네.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물론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현장에서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사람을 지키고 있고 구하고 있다는 그 사람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그쵸. 느낄 때였어요. 그런데 가장 슬프고 힘들고 속상할 때가 눈앞에서 못 구했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소방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재난과 사고와 또 우리 사각지대로 인해서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온 만큼 난 뭐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내가 더 사람을 지킨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 일로서 제가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전국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더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뭔가 그런 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 다 됐을까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진 지금 늘 웃기게 나오는데. 그죠? 하나,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이렇게. 저 그런 거 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한 번. 이런 거 하나, 둘, 셋. 화이팅! 부디 이런 사진 안 써요. 알겠습니다.